자, 다음은 안호읍 소방사 무대로 모시겠는데요. 남울주 소방서 온양 119 안전센터 소속입니다. 안유 소방서가 발표할 주제는 생활 속 화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울주 소방서 근무 중인 소방사 안유욱입니다. 오늘 생활 속 화재 안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는 만큼 보이는 생활 속 화재 안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사진 2장 보시면서 느낀 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보시는 왼쪽 사진은 저에게 도움을 주는 불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나 캠핑 가서 불을 피울 때나.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이렇게 화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화재를 경험하시지 않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생활 속 화재 3가지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생활 속 화재 대비방안과 요령에 대해 익힐 수 있다입니다. 먼저 화재란 무엇일까요? 소방관이 얘기하는 이러한 정의가 있지만 오늘은 정의는 잠시 지워두고 여러분께 와닿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까지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화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화재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를 통해서 화재를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방과 대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장판 화재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섭게 뜨거움이 시작하는 열선. 열선이 엉켜있는 곳은 무려 2배 이상 뜨겁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전온도 수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섯 시간 후 온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엉켜있지 않은 곳은 여전히 28도에 가며 엉켜있던 열선은 무려 168도. 만약에 손과 발등에서 시작되면 같이 피울 겁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이 모습을 다시 살펴보니 한 줄이 열선처럼 붉게 변한 모습 보이십니까? 무서운 미세로 연기를 내는다니 그 순간 시선은 붉게 3시간의 잠옷으로 옮겨오고 붉게 변한 옷에 마네킹을 집어삼키고 합니다. 재판이 소환으로 불을 거지만 만일 실제상 네,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전기장판 화재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관하실 때 적은 채로 장시간 보관하시게 되시면 전기장판 내부 열선이 끊기거나 엉켜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위에 올린 채 보관해도 전과 같은 이유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라텍스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열 축적이 뛰어나서 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지 말고 원형으로 말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관하실 때 무거운 물건은 올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텍스 대신 일반 침구류를 전기장판과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주기적인 먼지 제거도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주방 화재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주방 화재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방 화재는 부주의가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 조리 중에 잊어버리시고 외출을 하신다던가 장시간 휴대폰을 사용하시면서 조리 중을 잊어버리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식용유 과열 화재입니다. 식용유는 발화점이 끓는 점보다 낮기 때문에 시각적인 위험을 느끼기 전에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일단 조리 중에는 자리를 이탈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기름때도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식용유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용유 화재는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물은 식용유 화재 더 확산시키기 때문에 물을 붓지 마시고, 화재 초기에는 각종 야채, 젖은 수건, 뚜껑 등으로 진압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화재가 더 확산되면 이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효과가 있는 것은 K급 소화기입니다. 세 번째는 콘센트 화재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즘 정말 화재를 조심하셔야죠. 가정에서는 콘센트나 멀티줄에 쌓인 먼지도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요. 쌓인 먼지가 수분을 머금으면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전기가 묻힌 먼지를 자꾸 풀고 불꽃이 튀면 화재가 발생할 건데요. 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불이 잘 붙고 빠르게 연소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커튼 같은 가연한 물질이 있을 경우 불이 붙게 오히려부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멀티줄과 콘센트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야 할 감전 우려가 있으니까 전력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빛이나 면봉으로 먼지를 털어내야 하죠. 네, 잘 보셨습니까? 콘센트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센트에 쌓인 먼지나 수분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가 발생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전력 차단 후에 면봉 등으로 콘센트 내부를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콘센트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번은 생활 속 화재 대비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거주하시는 동거인이나 가족분들과 함께 대피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장소도 한번 약속해 보시고요.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지상 대피 경로나 옥상 대피 경로도 선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 요령에는 처음에 화재를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소리치거나 화재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 젖은 천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 주시면 됩니다. 대피하실 때는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마시고 비상 계단으로 이동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셔서 문자나 앱으로 11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OX 퀴즈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O나 X로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기장판은 원형으로 완화 보관해왔다. 네, 정답 O입니다. 과열로 식용유에 불이 붙은 경우 재빠르게 물을 붓는다. 네, 맞습니다.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는다. 네, 막고 대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재 발생 시 119 신고부터 해야 한다. 아닙니다. 대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유도 등 유도 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네, 맞습니다. 화재 발생 시 빠른 이동 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안 됩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화재 유형은 적어도 화재가 안 나게 유의해 주시고,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